안녕하십니까. 4년대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디터미넌트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디터미넌트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디터미넌트의 중요한 부분을 우선 요약을 하고 이번 시간에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터미넌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퀘어 매트릭스, 즉 n by n 매트릭스를 입력으로 받고 그 n by n 매트릭스로부터 어떤 실수값 하나를 계산하는 그런 함수로 정의됩니다. 근데 이 디터미넌트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요한 성질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우선 IN, 즉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인 경우 디터미넌트는 1이 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시작점이 되겠죠. 그리고 세 가지 로우 리덕션 방법에 대한 디터미넌트의 값의 변화를 프로퍼티로 갖습니다. 로우 리플레이스먼트를 할 때는 디터미넌트가 변하지 않고, 그리고 스케일링 할 때는 스케일링 팩터를 그대로 곱해서 디터미넌트가 계산이 됩니다. 또한 로우 두 개를 스왑하는 경우는 스왑하고 난 다음에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그 전에 거에 마이너스 1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결국 로우 오퍼레이션을 거치면 디터미넌트가 그 로우 오퍼레이션의 종류에 따라서 앞에 어떤 숫자가 상수가 곱해지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변해간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로우 오퍼레이션의 결과로 로우 리듀스 에슐런 폼 같은 형태가 되면 그러면 아이덴티티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디터미넌트는 1이 되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곱해진 여러 상수들이 결국 1에 곱해져서 최초 오리지널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로우 리덕션을 통해서 in까지 만들고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곱해지는 상수들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로우 리덕션을 하는 방법은 시작점과 끝점이 같더라도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로우 리덕션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디터미넌트가 재밌는 것은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국 in까지 갈 때 그 가는 길은 다르더라도 최종적으로 계산된 값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기 어떻게 보면 디터미넌트의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매트릭스 A가 스퀘어 매트릭스가 인버티블 한지 안 한지를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는데요. 매트릭스 A가 인버티블 하다 안 하다는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공학적 응용에서 중요한 성질이 됩니다. 인버터블 하냐 아니냐를 따질 때 로우 리덕션 방법을 쓸 수도 있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터미넌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0이면 인버터블 하지 않고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인버터블 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봤던 사실은 이제 upper triangular 그리고 lower triangular 매트릭스인 경우에 디터미넌트는 대각성분을 곱한 값이 된다. 그리고 사실은 로우 리덕션을 해서 리듀스드 로우 에실론 폼까지 만들면 그러면 이제 in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A를 로우 리덕션을 해서 in까지 만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중간까지 즉 리듀스 로우 에실론 폼까지 가지 않고 그냥 로우 에실론 폼까지만 갔다. 그러면 여기서 멈춰도 됩니다.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때는. 왜냐하면은 이 로우 에슐런 폼을 만들어지면 이 매트릭스 B는
upper triangular 매트릭스가 되거나 lower triangular 매트릭스가 되기 때문에 대각선분만 곱하면 되죠. 그래서 그때까지 스왑을 몇 번 했는지, 그리고 그때까지 스케일링 팩터가 몇 번 곱해졌는지에 따라서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자, 두 매트릭스 곱한 거의 디터미넌트는 디터미넌트를 각각 구해서 곱한 거와 같고, 인버스의 디터미넌트는 디터미넌트 A의 인버스와 같다.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디터미넌트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롤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해서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하는 방식을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 트랜스포즈를 해도 어차피 변하지 않기 때문에 디터미넌트는 로우 오퍼레이션을 하든 아니면 컬럼 오퍼레이션을 하든 상관없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를 보고 매트릭스의 형태에 따라서 내가 로우를 오퍼레이션을 해서 적용하는 게 훨씬 낫겠다, 아니면 컬럼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낫겠다 라고 판단하신 다음에 either way,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디터미넌트는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디터미넌트의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이번 시간에는 잠깐 디터미넌트와 볼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팩터 익스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걸 하시다 보면 이 디터미넌트가 볼륨을 어떻게 변화 또는 변환하는지에 대한 컨셉이 쓰이는 데가 많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터미넌트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볼륨을 디터미넌트에 의해서 찌그러뜨려주는, 또는 이제 변환될 때 볼륨 자체를 바꿔주는 그런 이제 함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n by n 매트릭스인데 n개의 매트릭스가 n개의 벡터로 이루어진 그런 n by n 매트릭스가 있으면, 그럼 그 n개의 벡터는 예를 들면 칼럼 벡터라고 치면 v1부터 vn까지 그 n개의 벡터는 n차원 공간에서 이 패럴럴 파이프를 정의하게 됩니다. 2차원 평면에서는 이렇게 평행사변형 두 개의 벡터가 이 평행사변형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요. 3차원 공간 R3에서는 세 개의 벡터가 이렇게 볼륨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n차원, 얘가 이제 쭉 가서 Rn차원 공간에서는 n-디멘셔널 패럴럴 파이프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n-디멘셔널 패럴럴 파이프의 볼륨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볼륨이 이제 3차원 볼륨이 아니라 단순히 n차원 공간에서 제너럴라이즈된, 확장된 개념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패럴럴 파이프의 볼륨은 그 매트릭스 A의 디터미넌트 절대값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볼륨이니까 음수는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디터미넌트를 계산한 다음 그것의 절대값이 그 패럴럴 파이프의 볼륨이 된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씩 여러 가지 성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볼륨, 이 패럴럴 파이프의 볼륨이 0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아까 앞에서 여기 잠깐 보신 것처럼 우리가 2차원인 경우, 여기서 한번 보죠. 2차원인 경우에 이 볼륨이 제로가 되려면 V1이나 V2가 제로 벡터가 되면, 그러면 예를 들면 V1이 제로가 됐다. 그럼 원래 요만큼 V1이 있어야 되는데 V1이 제로가 됐으니까 얘가 없어지죠. 그래서 한 라인만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R2에서 온전한 어떤 형태의 볼륨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한쪽 엑시스 또는 한쪽 면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3차원에서도 V1, V2, V3가 다 제로가 아니면 이렇게 어떤 형태의 볼륨을 만들게 되는데,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제로가 되면 그러면 한쪽으로 그쪽 성분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한쪽으로 뭐랄까, 그러니까 프로젝션 되는 형태로 만들어져 버리죠. 그래서 찌그러지게 돼, 한쪽이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제로가 되면 한쪽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온전한 R3에서의 온전한 볼륨이 안 됩니다. 물론 어느 하나가 제로가 됐을 때 한쪽으로
찌그러지면 그러면 V2와 V3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R3 공간에서 2차원 평면의 형태로 볼륨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는 있죠. 그렇지만 두 개의 벡터로 만들어지는 그 볼륨은 3차원 공간에서 완전한 형태의 볼륨은 아닙니다. 따라서 3차원 공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하나가 제로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2차원 공간 형태의 볼륨은 불안정한 것이 되고 그때 볼륨을 제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Rn 공간에서도 이 n개의 벡터 중에서 어느 하나가 제로가 되면 당연히 n차원 공간에서 온전한 형태의 볼륨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볼륨을 제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때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한쪽 벡터가 제로가 되니까 그 n개의 칼럼 벡터가 리니어리 디펜던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패러럴 파이프가 플랫해진다, 편편해진다, 한쪽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런 형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되는 경우, 매트릭스 A가 인버터블 하지 않은 경우죠. 그때는 볼륨이 제로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A가 IN이면, 즉 아이덴티티면, 그러면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볼륨은 1이죠. 그래서 유닛 벡터로만 생성되어 있으니까 볼륨이 1이 됩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2차원 공간에서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3으로 계산될 수 있는데 이때는 1,-2와 1,0과 -2,3, 즉 1,0, -2,3이라는 두 개의 벡터로 이렇게 볼륨이 3인 그런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매트릭스는 디터미넌트가 -2인데 이 -2라는 것은 절대값을 취하면 2가 되죠. 볼륨이 이렇게. 얘는 디터미넌트 0인데요. 얘는 보시면 이 첫 번째 칼럼과 두 번째 칼럼이 linearly dependent 합니다. 여기에 2를 곱하면 얘가 나오죠. 그래서 두 벡터가 linearly dependent 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벡터만 살아남게 되고 이 하나의 벡터로 만들어지는 라인은 2차원 공간에서 온전한 형태의 볼륨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륨이 제로다. 자, 요 디터미넌트 절대값으로 그 매트릭스의 패러럴 파이프의 볼륨을 우리가 정의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 패러럴 파이프의 볼륨을 디터미넌트 정의한다는 어떤 이제 정의가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밑에 티어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굉장히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때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볼륨을 보존하는데 그 볼륨의 보존이 디터미넌트만큼 변형되어서 보존된다. 자, 이거의 피지컬 미닝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R2 공간의 E1과 E2로 정의된 요 단위 볼륨이죠. 그래서 볼륨이 1입니다. 얘가 매트릭스 A로 표현되는 트랜스포메이션 T로 변환이 되었어요. 당연히 스퀘어 매트릭스니까 2차원 공간에서 2차원 공간으로의 변환입니다. 이때 이 변환이 되면 E1은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되고 E2는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트랜스포메이션 된 두 벡터로 인해서 정의되는 요 볼륨은 이 도메인에서의 단위 볼륨이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변형된 볼륨이 되는 거죠. 물론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매트릭스로 표현되었을 때, 자, 그럼 이 볼륨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도메인에서의 단위 볼륨이 이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어떻게 변환되어서 움직이느냐? 그건 이제 이 매트릭스에 의해서 달라지는데요. 그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만큼 곱해져서 변형이 된다.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만약 제로가 되면 그럼 볼륨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디터미넌트가 큰 값이 되면 볼륨이 커지는 방향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표현한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트랜스포메이션은 결국 어떤 단위 볼륨을 크게도 할 수 있고 제로로 만들 수도 있고 작게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다시 가면 또 나오겠지만 볼륨 값을 키우고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단위 볼륨 같은 경우는 두 개의 E1, E2가 당연히 이제 서로 수직이죠. 여기서 변형되고 난 다음에도 보시면 수직인데 이게 이제 어떤 모양으로 디스토션이 되는지 같은 것도 이제 디터미넌트 같은 걸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뒷부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 하다 보면 매트릭스 연산이 가장 기본이 되는데요. 이 레이어를 지나면서 가장 이제 기본이 매트릭스를 계속해서 곱하는 형태, 중첩되는 형태로 되는데 그 매트릭스가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그럼 오리지널 도메인에 있는 어떤 피처가 매트릭스가 곱해지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도메인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과정을 계속 거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그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같은 형태가 계속 곱해져서 볼륨도 변하고 단위 벡터의 각도도 변하면서 변형이 됩니다. 근데 그 변형이 중첩되어서 레이어를 거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어떤 프로퍼티가 생기는 약간 그런 이제 개념을 여러분들이 선형대수로 하는 과목을 통해서 기초 과목이지만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볼륨을 변형시키는 것은 단순히 이제 E1, E2로 정의되는 이런 직각 또는 정사각형 모양의 볼륨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임의의 쉐입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얘는 어떻게 적용되냐면은 이 임의의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이제 정의된 바운더리가 쉐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 내부를 굉장히 작은 어떤 패럴 파이프 또는 단위 볼륨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쪼개고 난 다음에 그 쪼개어진 단위 볼륨을 각각 T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코도메인에서의 변형된 볼륨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결국은 걔네들을 여기서 합친 게 토탈 볼륨이고 각각이 변형된 볼륨을 여기서 합친 게 토탈 볼륨이 변형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이 변형되면서 어떻게 되나요? 디터미넌트만큼 곱해져서 변형이 되겠죠. 근데 그걸 다 더해봐야 결국은 곱한 스케일링 팩터는 똑같으니까 따라서 오리지널 커브 형태로 정의된 그런 쉐입의 볼륨도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변형이 되면 디터미넌트가 곱해진 만큼 커지거나 작아진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중요한 개념이어서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커브 형태로 정의된 이런 스퀘어가 이 유닛 서클이 있어도 단위 볼륨 보시면 이제 볼륨이 파이죠. 디터미넌트에 의해서 변형이 되면 디터미넌트만 곱해서 볼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내용과 동일한 형태이고요. 이그젬플을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정의를 해봤고 마지막에 디터미넌트의 절대값은 A 매트릭스의 칼럼 벡터로 정의된 패러럴 파이프의 볼륨이다. 그리고 그 매트릭스로 표현되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으면 이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볼륨은 디터미넌트만큼 곱해져서 변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컴팩트 익스펜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